네, 반갑습니다. 위너스TV 이팀장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이죠. 네, 크리스마스예요.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고요. 오늘은 또 내일이죠. 12월 26일 화요일 또 그 관심 테마 그리고 종목들 추려드리고자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. 오늘 좀 뭐 연휴가 좀 있었던 만큼 뭔가 기사가 좀 많기는 한데 뭐 특별히 새롭게 엄청 강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건 좀 역시나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래도 볼만한 건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지수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 금요일은 조금 조정이 있었죠. 아무래도 금요일에다가 그 연휴까지 앞두다 보니까 지수는 좀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먹을 게 없는 시장은 또 아니었다. 네, 평준한 느낌이에요.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코스피는 0.02% 하락. 그러니까 갭이 좀 떴었죠.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은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. 코스피는 0.56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조금 아쉬운 점은 그냥 요 위에 지금 보면은 갭 상승한 구간이 또 주요 라인이에요. 윗자리 또 주요 라인이었는데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,600포인트 좀 이쪽이죠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0포인트 뭐 요 인근인데 그 윗자리 좀 아래 꼬리 말고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.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. 네, 그리고 겁낼 거 하나도 없다. 일단 이렇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주요 테마는 사실 좀 어중간한 느낌은 있긴 했는데 거의 개별주가 좀 강했거든요. 그래도 그 안에서 반도체 좀 강했고 신규주 특히 DS 단석이라든지 스펙주들 엄청 강했죠. 그리고 이제 히토류가 또 오랜만에 강했습니다. 뭐 사마 시리즈 정도였는데 여타 애들을 끌고 가지는 못했어요. 좀 강하게. 그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자금은 유한하다.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거래가 되면서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지금 그 대금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. 괜찮거든요. 그래도 아직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. 일전 활력 장세일 때보다는 좀 부족하긴 한데 나쁘지는 않거든요. 예. 근데 일단은 뭐 분산도 많이 되고 뭐 회복 목적이 이제 수급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의미 있는 대금이 관찰이 안 되면서 알게 모르게 분산돼 가지고 아래에서 이제 거래 없이 차차차차 회복을 시켜주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애들도 이제 시장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좀 분산이 돼서 회복이 되면은 그걸 또 자금을 다 합치면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또 뭐 강했던 애들이 또 상당히 또 있었고, 이제 분야별 분산도 컸었고 하다 보니까는 테마가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밑에 따라오는 애들을 다 같이 이제 막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나. 그래서 대장격 애들 위주가 좀 강하게 움직인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별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강했고요. 일단은 뭐 시장은 그 뭐야 금요장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. 음, 음, 음. 일단은 요거예요. 이제 해운 쪽인데 후티 반군 홍해 민간 선박 무차별 공격이다. 바닷길 물류 대란 현실화. 뭐 이게 좀 자극이 있었는데 이 기사 자체가 좀 자극도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또 뒤에 나온 게 그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이제 홍해 항로로 복귀를 한다. 그래서 물류 대란을 좀 피할 수 있느냐. 요게 그 미국이 주도한 그 이제 홍해 상선을 좀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기동대가 구성됐다. 요 내용인데 사실 뭐 일단은 반반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월요일 아니 내일 화요일이죠. 화요일 날에 그래도 이제 이 내용이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데 일단은 시세를 한번 줄 것 같기는 해요. 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화요일 움직임을 보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. 그렇고 이제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 좀 임팩트 있는 움직임은 사실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이기는 해요. 예. 가볍게 이제 빠 하고 이제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지만 근데 또 내려올 때는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좀 내려오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지를 좀 해야 되겠고요. 다음입니다. 개별 내용인데요. 미르엠 위메이드죠. 위메이드 미르엠 중국 외자 판호 획득 보면은 이제 주요 기사 이제 내용도 이렇게 조금 가져와 봤어요. 위메이드의 미르엠이 중국 외자 판호를 획득했다. 이는 올해 세 번째 외자 판호 발급인 한편 한국 게임은 지난 3월 20일 세종이 판호 승인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.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. 의미가 있는데 일단 관련주들은 위메이드 필두 그 나머지 위메이드 관련주들 위메이드 맥스, 위메이드 플레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메인은 좀 위메이드로 놔야 되는데 얘가 시총이 좀 커서
다른 애들도 날릴 수도 있어요. 또 뭐 대금 흩어지고 이러면은 일단 이 부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일 또 주 관찰 포인트가 될지 싶습니다. 다음입니다. 미래차예요. 지금 반도체가 엄청 중요하죠. 계속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그냥 지금 조정 없이 쭉쭉쭉쭉쭉쭉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쉬어가는 구간도 생길 거고요. 조정 구간도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지금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반도체가 자리를 지키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지수가 저는 이제 차후적으로도 계속 상승이 조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거대한 지수 연계 테마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쪽이 일단은 미래차, 그리고 또 AI가 될 수 있겠고요. 로봇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바이오도 지금 자리를 슬슬슬슬 잡고 좀 두각을 보이는 애들 있죠. 이 바이오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는 반면에 꺼질 때 또한 미친 듯이 꺼져버리고 몇 년 동안 막 조용하고 막 요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시장에서 그냥 내 차례예요 하고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이란 부분이라든지 뭐 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. 그런 개별 이슈들 따라서 바이오주가 이제 뭐 하나 이제 그 개별 이슈를 달고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막 진짜 몇 배씩 막 오른다거나 그것 따라서 바이오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다거나 단기적으로 막 뭔가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또 많이 보여지기는 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일단은요 그 대표적인 지수 연계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. 바이오도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뭐 반도체만 움직여서 미래차만 움직여서 미래차랑 반도체만 움직여서 이 지수를 계속해서 상승을 시켜낼 수가 없어요. 다른 쪽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.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수 연계 테마 중에 지금까지 조용했던 바이오주들 이건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이 바이오주가 회원님들이 하도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제가 원리를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납득을 시켜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바이오 장세가 한번 오긴 올 겁니다. 오긴 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또 분위기를 잡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주 장세로 이제 연결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없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있고 좀 이렇게 움직이고 분위기를 풍길 때 좀 주시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. 일단 그렇고요. 이제 미래차 쪽을 일단은 봅시다. 그 다음 순서는 사실 이제 미래차 쪽을 보는 게 가깝기는 합니다. 근데 바이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. 일단은 경영부터 대형까지 총 망라. 현대차, 기아 내년 신형 전기차 대거 쏟아진다.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 2040년 2089억 달러로 26배 오른다. 그리고 꿈의 배터리 전고체 상용화 경쟁 불붙었다. 요 내용이에요. 일단은 여러분들 그 지금 기름차를 안 만들고 이제 그 전기차만 생산을 한다. 전기차를 계속 늘리고 뭐 요런 이슈들이 계속 많은 거는 여러분들이 대략은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기름차가 이제 없어진다 뭐 요렇게 이제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만큼 전기차는 더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그죠. 신차를 뽑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또 뽑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이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연결 선상도 좀 기억을 해야 돼. 그런 원리나 이유 때문에 일전 미래차들이 이제 배터리,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강했을 때 폐배터리 쪽도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요. 항상 주식은 돌고 돌아요. 트렌드가 좀 돌고 도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현기차에 대한 부분, 대거 쏟아진다. 전기차, 신형 전기차 대거 쏟아진다.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부품 쪽을 봐라. 움직이고 있어요. 그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비슷하게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죠. 그리고 이제 그 폐배터리 대형 쪽은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머티, 뭐 LNF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에코 시리즈죠. 뭐 BM만 적어놨는데 일단은 에코 시리즈, 에코 프로모티, LNF 뭐 요런 애들 쪽으로 일단은 시선을 좀 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, 현기차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죠. 폐배터리 쪽은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.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이 원래 이제 신규 상장제로 최신 쪽 애들이에요. 그 전에는 이제 NPC가 대장을 좀 많이 했었고, 뭐 영화테크나 IS 동서 이런 전통적인 애들이 있죠. 근데 이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폐배터리 쪽에 속합니다. 지금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이 되고요. 상한가를 닫았어요. 그래서 추가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되긴 한데 신규주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.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수급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아마 참 초반에 뭐 힘을 받고 빵 날릴 수도 있는데 이게 매도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면은 이게
가늠할 수 없는 수치에 또 하락이 또 될 수도 있어요. 뭐 10%, 뭐 20%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금요일 날에 너무 강하게 마감이 됐고 상한가를 닫고 마감을 했죠. 갭이 근데 워낙에 크긴 했어요. 뭐 그런 부분은 있었고 일단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받침이 되다 보니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. 조금 더 힘을 주지 않을까. 저는 일단은 이렇게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. 봐야겠지만. 다음입니다. 한 번에 계속 그냥 종목이랑 같이 띄울게요. 자, AI랑 반도체 이거는 묶어놨는데 지금 AI고 뭐 로봇이고 뭐 자율주행이고 다 그냥 그 관련주들도 관련주들이지만 지금 반도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거기 핵심 부품 자체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해주는 게 반도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도 이제 반도체가 반도체 한파다 뭐 이게 지금 얼어붙은 반도체 한파 분위기가 녹아가고 좀 훈풍이 좀 불려는 기대감이 들고 있다. 실제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한다라든지 이제 그 훈풍이 좀 불게 되면은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죠. 그러면 시세 연속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 반도체가 이제 미래 가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에요. 그래서 좀 반도체 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쏠려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분위기 안에서 이제 반도체를 큰 틀로 놓고 봐야 되지만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강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 있죠. 지나가던 아줌마도 아저씨도 지나가던 바둑이도 날아가는 비둘기도 아는 종목들은 피해라. 지금 반도체 강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이 또 다른 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생각은 해야 돼요. 그래서 미래차는 바이오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AI 쪽도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AI 쪽을 또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사를 읽어볼게요. 모든 산업 파고드는 AI, 삼성, 인텔, 퀄컴, 신기술, 진검, 승부 다 반도체죠. 오픈 AI 몸값 130조까지 올랐다. AI 전의 정쟁 뒤 짙어진 그늘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삼성전자 AI 팹 핵심 스마트 센서 자체 개발 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내년 시황 호조 전망이다. 저 일단은 뭐 AIP 핵심 스마트 센서 자체 개발 요거 자체가 일단은 뭐 반도체 수율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요런 내용이 있고 일단 뭐 AI와 반도체가 이제 섞여 있는 느낌이죠.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AI 쪽을 먼저 반도체 쪽을 일단은 먼저 봅니다. 일단은 먼저 보고 그리고 AI 관련주들 중에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기사를 달고 띄우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 테마의 큰 틀로서 보자면 일단은 전통 대장주부터 봅니다. 3대 대장 이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뭐 셀바스 AI가 있죠. 여기에 마음 AI까지 넣어놨어요. 근데 셀바스 AI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또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습니다. 요렇게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자리는 다 비슷해요. 지금 전화 차트를 한번 쭉 봤거든요. 다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좀 다지고 뭐 이렇게 또 이평선이 좀 밀집되는 구간에 있죠. 일단은 일단 그런 포인트로 지금 보면은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AI 쪽은 이제 3대 대장주들부터 좀 관찰을 하자.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. 골 때리는 게 또 이놈의 코로나19 코로나19 하이변이 JN.1 확산이다. 확진자 증가세 뭐 이렇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저랑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.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좀 아실 텐데 일단은 그 기사 주요 내용 한번 볼게요. 24일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JN1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44%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. 지난 9월 처음 발견된 이 변이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미약했다. 그러나 겨우 2주 만에 미국은 물론 영국, 프랑스, 스웨덴 등 유럽과 싱가포르, 캐나다 등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.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7%가 이 바이러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.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위험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. 지금 확산세가 좀 빠르기는 한데 뭐 위험 수준은 아니래요. 근데 일단은 뭐라더라 이 등급이 있는데 중간 단계인가 봐요. 그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새 변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.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또 먹거리가 좀 부족한데 오랜만에 또 코로나가 튀어나왔단 말이지. 그 시장에서 기억하는 게 뭡니까? 코로나라는 이슈가 엄청 거대했어요. 미친 듯한 이제 그 지수 자체 그러니까 썩히 걸리고 난리 났었어요. 그때 시장 망하는 줄 알았다고. 저도 그때 보면서 뭐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었고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.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팔 수도 없고 그냥 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.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.
미친 듯이 하락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빡 하고 꺼졌던 게 V자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죠. 예, 시장에서 임팩트가 엄청 커요. 이 코로나라는 게 인류적으로도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억이 상당히 좀 강렬해. 그 세 변이가 나왔죠.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를 뭘 봐야 된다? 순서가 또 나와요.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있어. 진단키트입니다. 그 이후에 치료제. 응? 그게 좀 심해지네. 음압병실이라든지 의료기기. 예. 그리고 뭐 이제 외출 제한이라는 거 생기네. 뭐 OTT라든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택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미리 생각을 해둬야 돼요. 근데 지금 당장 해봐야 될 거는 이미 근데 내성이 생겼고 뭐 하이변이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사람이 예전처럼 죽어 나간다라든지 뭐 이제 중태에 빠진다라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뭐 일단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단 키트 선에서 그칠 것 같아요. 일단은. 예, 그래서 진단 키트는 휴마시스, 액세스바이오, 진메트릭스, 수젠텍, 랩지노믹스 뭐 요런 애들 정도로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물론 나머지 이제 진단 키트도 있지만 얘네들이 일단은 메인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개별 이슈로 또 움직였던 애들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로 일단은 돈 들어왔던 이력 그리고 메인이 됐던 이력이 있는 애들로 봅시다. 네, 다음입니다. 빠르게 갈게요. 시간이 많이 됐네. 네, 트위치 대체입니다. 침착맨 뜬 네이버 취직 최고 유형자 수 11만 명 찍었다. 베타를 했죠. 그래서 뭐 이제 뭐 실검 1인가 뭐 하여튼 그 오르고 뭐 임팩트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반짝할 수 있어요. 이건 단기로 봐야 돼요. 지금은. 일단 관련주는 일단 MBT예요. MBT. 취직은 MBT고 나머지 트위치 대체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아프리카 TV입니다. MBT랑 아프리카 TV 좀 볼까요? 차트가 엄청 비슷하게 움직였는데. 비슷하죠 뭐. 네. 요 구간이 좀 비슷한데 MBT는 한번 좀 튈 것 같기는 해. 근데 갭이 좀 뜨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다음은 요즘 좀 조용했던 영화입니다. 서울의 봄 분노 폭발 33일 만에 1000만 돌파입니다. 1000만 돌파. 자, 일단은 저 1000만 돌파가 지금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예요. 범죄도시 3에 이어서. 그렇기 때문에 저 키워드를 달고서 또 관련주가 튀어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서울의 봄은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게 그 감독판이죠. 무삭제판인가 하여튼 그게 5시간짜리를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가 1212만 명. 네, 이 의미는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거 달성하면은 오케이 한다. 이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1000만보다는 그쪽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요. 근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영화 쪽에서는 이제 관객 수 개봉하고 나서부터는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은 100만 원 얼마나 빠르게 찍고 500만 원 얼마나 빠르게 가고 1000만을 또 찍어주느냐 이거거든요. 근데 일단 1000만 찍었잖아. 그러면 이 명분으로도 충분히 움직여줄 수가 있다. 이 관련주는 콘텐츠리 중앙과 덱스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노량 크리스마스에 200만 돌파 이게 그러니까 20일 날에 개봉을 했어요. 20일 날 개봉을 했는데 단 5일 만에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버프가 조금 있기는 해요. 예, 그래도 이 200만을 정말 빠르게 돌파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 대성찬도 하나 있습니다. 얘가 또 이제 시원하게 쭉쭉 이어져 가는지 요것도 관찰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네, 마지막입니다. 뭐 이거는 인지만 좀 할게요. 차세대 항공유.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항공유인데 차세대 항공유 우뚝 넘치는 신사업 매력이다. 그래서 관련주는 JC케미칼, 에코바이오, 애경케미칼 이렇게 있는데 일단 JC케미칼이랑 에코바이오만 들고 왔어요. 이 중에서도 에코바이오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에코라는 이름도 붙어 있고. 네, 일단 그렇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1순위 또 순위를 좀 매기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요 코로나를 넣습니다. 이거 1순위 들어가야 돼. 내가 볼 때는 코로나 들어가야 되고요. 그 2순위는 해운. 해운이 일단은 어떻게 반응해줄지가 이제 극과 극이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에 한 표를 던집니다. 2순위입니다. 2순위는 일단은 이거 미르 M 넣어요. 미르 M 그리고 미래차 넣습니다.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 미르 M 그리고 근데 다 비슷비슷해서 강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. 얘네들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AI랑 반도체까지 뭐 좀 많아 보이죠? 어쩔 수 없습니다.
자, 3순위입니다. 3순위는 일단은 트위치 대체와 영화를 넣을게요. 개별주가 금요일날 좀 강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이 지금 기사 나온 꼴도 보면 좀 분산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일단 요로합니다. 네. 요로예요. 보시면은 자 1순위 코로나 해온, 그리고 2순위 미르엠 미래차 AI 반도체, 3순위 트위치 대체, 그리고 영화, 이쪽으로 보시면은 됩니다. 네, 일단 제가 준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종목이나 이런 방향을 조금 제가 이렇게 좁혀드리죠. 충분히 도움 될 거예요. 근데 장이 개장되기 직전에 기사들, 그리고 장이 개장되고 나서 이후에 방향을 파악하고 종목들을 잡아 나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코칭을 받고 내가 바로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이제 추천받으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희망반이 있습니다. 정확하게 매수, 그리고 추가 매수라든지 손절에 대한 디테일한 방향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. 네, 같이 하실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-2360-9542입니다. 010-2360-9542. 이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주세요.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간단한 확인 거친 후에 희망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무료니까, 돈 안 드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팀장이었습니다.